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첨단 소재가 좀 개발이 되면서 산업 전반으로 좀 침투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첨단 소재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대부분 첨단 소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오일이디와 관련된 소재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첨단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첨단 소재 쪽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탄소 섬유와 같은 이런 특정 물질에 대해서 시장의 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산업의 출발점,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바로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탄소 섬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에 탄소 섬유를 이용한 어떤 외장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이게 가격이 문제였죠. 그러게요. 네, 이 가격이 문제였는데 탄소 섬유 우선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장점으로 보시면 그 철보다 경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탄력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판계 섬유라고 하는 이 섬유를 가지고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탄화시키는 과정인데 탄화시키는 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태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화시켜서 이 탄소 결정물들을 일종의 합성수를 첨가해서 천으로 만들고 이 천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열이나 압력 등을 가해서 일종의 성형을 하면 완성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작 과정 단계에서 이 원가 자체도 그렇게 싸진 않지만 넘어가는 공정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것은 그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주로 보시면 현재 지금 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철보다도 꽤 높은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질량은 4분의 1배. 그러니까 가볍고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탄성도 7배나 철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가격이다라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걸 좀 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연 1mm 원주의 실이 버틸 수 있는 한계 무게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입는 옷의 대부분 한 80kg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용 천은 150kg, 네. 네. 케블라라고 하는 그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방탄복 만드는 섬유는 한 320kg를 버틸 수 있는데 네. 탄소 섬유는 지금 현재 700kg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1mm의 실이 버틸 수 있는 한계 무게가 700kg라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냐면 1,500kg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섬유를 값싼 가격에 많이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결국은 쓰일 수 있는 소재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탄소 섬유의 수요와 전망을 산업별로 보시면 올해가 지금 2014년이죠. 작년 대비해서 성장 속도도 빠르지만 주요 산업별로 봤을 때 일반 산업 쪽으로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항공기라든지 스포츠 레저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 쪽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제품을 보시면 네. BMW i3라고 하는 전기차 있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샤시의 상당 부분이 지금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게도 낮추고 굉장히 효율을 올렸다. 그리고 강도도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신 있고요. 비싸겠네요. 당연하죠. 가격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를 탄소 섬유로 쓸 수는 없고 네. 이제 부분적인 것만 탄소 섬유를 쓰는 거고요. 보잉 787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탄소 복합 동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 당연히 이 다른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무게를 줄이고 효율을 올리기 위한 이런 이 탄소 섬유 같은 것들을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산업용 쪽에서는 또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천연가스 버스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스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탄소 섬유가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력 터빈, 우리가 이제 날개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풍력 발전을 위한 그 터빈들 돌아가는 날개의 상당 부분이 또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보강재들, 건설용 보강재들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같은 쪽에 이런 탄소 섬유들이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내로 좀 더 들어와 보면 골프채, 낚싯대, 그리고 이 자전거에 쓰이는 여러 가지 보조 용구들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또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는 고급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소 섬유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좀 쓰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볍고 강한 제품을 만들 때 탄소 섬유를 쓰면 가장 좋다. 하지만 네. 이 탄소 섬유의 문제점은 가격이다. 그러게요. 라고 얘기가 귀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업종, 어떤 네. 산업에 지금 탄소 섬유가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스포츠 레저와 같은 이런 산업 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이제 가격만 떨어진다면 좀 더 다양한 소재 쪽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휴대폰의 겉껍질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산업이 굉장히 특정 국가에 쏠려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혹시 문제점이라고 좀 일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 기술도 그쪽에서 개발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소재 산업이 왜 강한지 또 얼마나 네. 강한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탄소 섬유 쪽에서 무려 50%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야.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 기준으로 도레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토라든지 미쓰비시 레이온 같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과 다른 국가들을 살펴봤을 때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전체를 합친 것이 12,200톤 정도인데요. 네. 도레이 혼자 생산하는 게 21,00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업체들도 지금 전부 합쳐봐야 지금 도레이 하나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본 업체들이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레이가 이 탄소 섬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화섬 업체들, 섬유 업체들의 이익이 합성수지 업체들이 크게 떨어졌던 2009년, 2010년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은 탄소 섬유의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여러 산업으로 점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산업의 확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겠죠. 여러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으니까 점유율은 떨어지겠지만 네. 이들이 갖고 나가고 있는 시장 주도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국내 업체에서도 꽤 기술 개발에 좀 나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효성에서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이뤄진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술 개발 측면에서 네. 본다면 비슷한 정도의 기술 개발 수준을 보여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대부분의 탄소 섬유가 판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피치계라든지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과연 국내 업체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네. 기존에 이미 일본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네. 판계로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피치계나 다른 쪽으로 뛰어들어서 좀 더 새 시장을 기착할 것이냐는 이제 국내 업체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은 걸음마 단계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쪽은 현재는 도레이 쪽입니다. 도레이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합성 프로필렌 같은 쪽의 수치 쪽에서는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레이 첨단 소재가 2,200톤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생산 설비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태광산업이 울산에서 1,500톤 정도, 그다음에 효성이 지금 전주에서 2,000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성 같은 경우 2020년이 되면 12,000톤까지 늘리겠다라고는 했는데요. 네. 이 12,000톤의 규모 자체도 국제시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현재 적용해도 큰 규모가 아닌데 네. 만약에 2020년 정도 되면 도레이나 이런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더 늘려나가거나 더 좀 더 앞서나가겠죠. 효율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탄소 섬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태광산업, 효성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업체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살펴보게 되면 삼성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SG회사와 함께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케미칼이나 GX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랑 합작을 하든지 네. 아니면 SK칼텍스는 이 정유공정에서 남는 기름, 이걸 잔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국내에 실제로 산업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섬유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향후 성장성 굉장히 높고 좋은 부분이긴 하나 국내 업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된 종목으로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효성과 SK케미칼,
GS 정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장기라고 하면요, 뭐 2, 3년 장기인지 정말 10년 이상의 장기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10년 이상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럼요. 많지는 많지 않다라고 않아요.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의 투자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강도 고탄력인 탄소 섬유 사실 국내 시장은 많이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3년 정도는 바라봐야 된다네요. 우리가 또- 어렸을 때는 네. 이 비행기를 뭘로 만들었지 하면 알루미늄이었는데 우리 그러게요. 자식들은 이제 탄소 섬유라고 대답하는 날이 올 것 네, 같네요. 휴대폰도 탄소섬유로 만들어지는 날, 자동차에도 활용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SK케미칼과 GS칼텍스, 효성까지 관심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